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강기정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현장 전문가로 인수위원을 구성해서 빠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강기정 광주시장직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역동적인 도시, 기회의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한 지혜를 우리 인수위원님들께서 시민들께 선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준하 교수, 부위원장인 임선숙 변호사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안 대책과 국비 대응팀 외에 경제와 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서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강 당선인은 이른바 실사구시형 현장 전문가로 인수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사구시, 현장 중심의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당당하게 빠르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수위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등산 개발과 지산나들목 개통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응, 전남북과의 초광역 협력 방안 등도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이 기간 동안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강 당선인이 강조한 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주목받는 곳이 순천입니다. 무소속 시장에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기초의원이 당선되는가 하면 전남 기초의원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를 2명이나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고루표를 던진 순천 시민들의 표심을 이성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순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4만여 표, 득표율은 곡성에 이어 두 번째인 31.98%. 그런가 하면 전남 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당선자 역시 순천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의원 비례 정당 득표에서 국민의힘은 11.14%를 얻어 비례대표 1번이 당선된 겁니다. 이정현 의원의 출마가 순천에서의 국민의힘 표심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역사적으로 실리적인 투표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정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보수 정당에게 지방의회 진출에 길을 열어주면서도 전남에서 유일하게 진보당 후보를 2명이나 시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이면서도 그렇다고 일당 독점 체제를 용인하지도 않는 순천 시민들의 투표 성향이 이번에도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농민이나 인근 산단 종사자들의 투표 성향, 그리고 여순 사건 등 역사적인 배경이 호남 전체 성향과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층이 많기 때문이고 여순 사건의 영향으로 극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층도 다수 존재하는 지역이어서 호남의 지역과 좀 차별화된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면서 벌써부터 2년 뒤 총선에서 순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구례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아동센터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운영비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종대 기자입니다. 학대 의혹이 불거진 구례의 한 지역 아동센터. 이곳에 자녀를 보낸 박모 씨는 지난 5년간 매달 2만 원씩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러고 끝냈다 넘어갔고 둘째 때도 지역 아동센터는 전액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돼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후원금을 유도했다는 게 전 직원의 증언입니다. 어떤 부모한테는 질 좋은 급식을 먹이겠다고 내라고 했고 어떤 학부모한테는 입소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운영 지침상 이용을 조건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건 불법입니다. 후원금을 모집하면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무료 운영되는 아동센터에서 급식비나 학습비 요구도 잦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프로그램비로 15만 원씩을 받았다가 군청 감사에 적발됐는데 문제가 되자 돌려줬다가 다시 받아갔습니다. 다시 아이들한테 쓴다는 말까지 하니까 당연히 애기들 왜 쓴다는데. 센터 운영비 사용과 정산도 불투명합니다. 분명히 저는 3만 원을 기입을 했는데 19만 8천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이 영수증 끊는 데서는 다 그랬습니다. 구례구는 후원금이 직원들의 선물이나 조의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 절차에 나섰고 경찰도 고발장을 받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배전 전기 노동자 800여 명이 임금 인상과 유급 여름 휴가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 전기지부는 어제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임금 인상과 함께 4월에 하계 유급 휴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67개 한전 협력업체 가운데 58%가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있다며 한전에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물류수송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항만공사는 광양항 내 2곳의 공간에 비상장치장을 확보하고 군 등 관계 당국과 함께 컨테이너 비상수송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항은 컨테이너가 야적장에 쌓인 비율인 장치율이 약 61% 수준을 보이고 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반입과 반출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마운 단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전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담양과 곡성, 구례 등 전남 북동부 지역에 내리겠고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들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여전히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5.8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도 2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나주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순천과 광양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장흥과 완도, 해남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1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조금 낮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봄철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이 13.7도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봄철 강수량은 205.7mm로 평년보다 60에서 130mm 이상 적었고 5월 강수량은 2.9mm에 불과해서 역대 강수량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799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353명, 전남에서는 4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가 4명, 전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째 1,0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광주 지역 고용 회복이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코로나19 전후 고용시장 복원력을 평가한 결과 광주 취업자 수준은 98.2로 102.2인 전국 평균보다 저조했고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인구 비중은 상승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른바 방탈출 카페와 퀴즈 카페, 만화 카페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세 개 업종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로 편입되면서 오늘부터 해당 업소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업주와 종업원이 소방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시설과 비상구도 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호남 최초로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수어학 학위 과정이 신설됩니다. 오는 2학기 개설되는 수어학 학위 과정은 수어 언어학과, 수어 언어교육학 등 두 가지입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